VBN. 자, 반갑습니다. 주식전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이 증시의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시장에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매매를 이어가야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매매해야 될 방식, 또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될지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지금같이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거품이 끼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거품이 낄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과연 그 고점을 알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의 시장 상황을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에도 투자를 감행해도 좋을 만한,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이제 위험한 기업, 이슈 종목이나 테마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을 제외한다면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기업들이 그런 좋은 기업들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좀 예시를 들어드릴 만한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전에 한번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기업입니다. 나스미디어라는 기업이죠. 그때 당시에 제가 나스미디어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뭐 좀 떨어져가지고 이때도 욕을 상당히 많이 먹었는데, 뭐 지금 다시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제가 말하는 종목이었고 지금 현재 뭐 나스미디어는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을 따져봤을 때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도 굉장히 안정감 있는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터지던 코로나가 안 터지던 실적이 균일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들쭉날쭉하지만 크게 타격을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진 2020년에는 오히려 순이익이 19년에 비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이나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왜 그렇게 견조하게 실적을 유지하고 있나 봤더니 물론 이게 모든 영향을 끼칠 수는 없겠지만 대주주가 KT입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흔들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지고 가려면 대기업과 연관이 되어 있거나 대기업이 대주주이거나 대기업 계열사들을 보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혼자서 독자적으로 이제 막 올라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상대적으로 불안한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철강주를 매매하는 거랑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이 대주주로 있는 그룹주들이랑은 또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철강주만 하더라도 포스코라는 철강주가 있고 현대제철도 철강주가 있지만 현대 BNG 스틸도 철강주가 있단 말이에요.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는 시총이 1조도 되지 않습니다. 5천억도 안 되죠. 한 3천억대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시총은 작더라도 동일하게 시가총액을 3천억을 유지하고 있는 여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업이 어느 정도 재무적인 부분이나 뭐 영업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서로 이제 계열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 투자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수소차에 투자한다 아니면은 뭐 전기차에 투자한다 이럴 때도 독자적인 기업 말고 삼성 계열사 쪽에서 투자를 한다든지 현대 계열사에서 투자를 한다든지 이 그룹주들 중에서 그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는 상장돼 있는 기업을 보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KT가 대주주로 있는 광고 마케팅 기업으로 이 나스미디어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나스미디어의 자회사인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도 KT에서 파생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KT가 지분 42%를 보유하고 있는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KT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하위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증시가 무너져도 굳건하게 이제 갈 만한 기업으로는 이런 식으로 실적,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큰 타격 없이 평이하게 올라가는 기업들을 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왜 좋냐면은 크게 막 슈팅을 수직 상승시키지는 않는데 평이하게 주가를 잘 유지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고요. 나스미디어를 물론 이제 투자라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투자해도 됩니다. 지금도. 그냥 하나의 좀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기업 좋기 때문에 매수해도 저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채 비율도 100% 정도면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현재 뭐 PER이나 PBR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이러한 꾸준한 실적을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이 기업을 수익을 좀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기업이라는 거죠.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뭐 자산 총계가 상당히 좀 올라가면서 이때부터 이제 뭐 부채 비율 150%, 147%, 뭐 계속 부채 비율이 들쭉날쭉하다 100%대까지 이제 뭐 낮아질 걸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사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될 여지가 있고 워낙에 꾸준한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2018년도 증시 고점에서부터 떨어진 이후로 이제 막 바닥 구간에서 올라서려고 하는 차트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기업인 거예요. 뭐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기업이고 그룹주 중에서 제가 이제 뭐 CJ그룹도 정말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CJ뿐만이 아니라 CJ ENM이나 CJ CGV 같은 경우도 지금 정말 기대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백신 다 맞고 있죠. 제가 봤을 때 영화관 산업이 이제 회복기에 접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영화관 점유율 탑을 찍고 있는 CJ CGV가 지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면 회복세에 들어설 때 백신을 지금 속속들이 맞고 있고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은 마스크도 안 써도 된다고 하죠. 물론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서 조만간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속속들이 늘어날 거고 당연하게도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영화관 점유율 1등을 달리고 있는 CJ CGV가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실적적인 부분 적자가 상당합니다. 올해도 적자일 걸로 기대되고요. 하지만 주식은 기대감이죠. 이러한 공포감이 엄청나게 떨어졌던 기업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기업 그룹주를 찍어야 된다고 그랬죠. CJ 계열사의 무려 점유율 1위 기업 CJ CGV가 지금 앞으로 이제 영화산업, 극장산업이 이제 개선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 회복이 될 걸로 기대가 되는데 과연 이 기업이 잘못될 것이냐?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안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대감으로 따졌을 때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거죠. 안정감 있게 할 거라면 CJ ENM이 저는 대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CJ ENM이 뭐 하죠? 우리 영화 보면 처음에 뭐 나와요? 애기들 막 개울가에 나가지고 와 하면서 펑펑펑펑 싸면서 폭죽이 위에서 팡팡팡팡 터지면서 짜라라랑 하면서 뭐가 떠요? CJ 엔터테인먼트 뜨죠? 그렇죠. 영화 제작사예요. 이 CJ ENM이 엄청난 이제 컨텐츠 제작, 드라마 제작, 영화 제작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영화만 제작하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 컨텐츠. 요새는 드라마 제작하는 거면은 솔직히 CJ ENM보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더 짱이지 않아요? 도깨비도 만들고 미스터 선샤인도 만들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짱인데요? 하나만 보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대주주 지분 54%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인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CJ ENM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결국 미스터 선샤인이고 뭐고 도깨비고 그 유명한 드라마들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했던 그 드라마들이 결국에 그 자본 어디서 흘러들어온 거다? CJ ENM에서 흘러들어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CJ ENM이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번에 CJ CGV는 좀 불안할지 몰라도 이 기업은 안정감 있게 꾸준하게 슈팅을 강력하게 보여줄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시와 무관하게 이제 백신을 맞고 마스크 벗고 돌아다닌다? 영화관으로 사람들이 몰린다? 그리고 저는 코로나가 자칫 정말 만약에 다시 확산이 돼가지고 뭐 변이 바이러스 어쩌고 해서 또 재확산이 돼도 CJ ENM의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봐요. 왜냐? CJ ENM은 이제 컨텐츠 제작하고 드라마 제작하고 영화 제작하는 건데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어요. 사실 이번에 제작이 연기되어 있던 게 다 정상화로 이제 좀 접어들려고 하고 있죠. 하나둘 속속들이. 제가 봤을 때는 넷플릭스나 아니면은 뭐 이런 컨텐츠를 이제 제공하는 쪽에서 드라마나 이제 이런 거를 계속 제작을 할 거예요. 굳이 우리가 영화관을 가야지 영화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넷플릭스로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CJ ENM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과 정도의 저평가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면 작년에 코로나 때 오히려 순이익이 늘어났다라는 점을 감안해보고 올해부터 2천억으로 2배 이상 뻥튀기 뛸 걸로 기대가 되는 걸 감안해보면 어마무시한 CJ ENM의 상승세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조 가지고만 안 되는데 추가적인 상승세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매력적인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대기업이 이 정도 자리에서 이 정도 실적 상승과 매출 상승과 영업이익 상승을 기대가 된다. 충분히 새로운 이제 대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아닌가. 예상이 되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CJ ENM이나 이런 기업들 좋은 결과를 노려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피팅 3사 뭐 태광이나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조선이나 철강이나 건설주나 이 경기 민감주들이 좀 다운이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경기 민감주들 다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상 어느 정도 이제 다운이 되다가 다시 재반등을 좀 보여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대로 끝난다라고 보고 있지 않고 분명히 이제 2차 슈팅을 또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오는 거 뭐 증시의 흔들기 혹은 이제 뭐 단기적인 시선이 좀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피팅 3사를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의 무차입 구조예요. 부채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다 10% 아래거나 뭐 그 부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거의 무차입 수준이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너무 안정적이에요. 추후에 조선산업의 상승세와 그리고 이제 개발을 성장을 우리가 기대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태광이나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가 이 정도 주가 수준에서 마무리가 된다?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추가 매수는 지금 좀 부담스러울진 몰라도 홀딩하는 거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광이나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이런 기업들은 추가 매수만 섣불리 하지 않으면은 홀딩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거의 없을 것이다. 충분히 다시 올라갈 것이다. 정고점 뚫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방세를 잠시 멈추고 이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주봉상 120선 여기 지지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탈하기 전까지는 저는 문제없이 가져가셔도 충분히 재차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또 삼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삼성그룹이 조금 뒤숭숭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만약에 이재명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금세 또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지금 낙폭에 흔들리지 마시고 추가 매수 타이밍은 아니지만 홀딩하는 데는 충분히 문제가 없겠다. 제가 지금 예상했었던 이 15,000원, 2만원까지 올라가는 이 흐름은 저는 아직도 유효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을 하셔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간다 하더라도 쭉 들고 가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니까요. 종목을 자세히 눈여겨보시고 좋은 결과까지 한번 홀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현재 이데일리 TV를 출연을 하고 있어요. 8시에 지금 우리 채널 이름과 같은 주식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지금 이데일리 TV 방송 출연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녁 8시 월화수목금 5일 내내 매일 야간 8시 주식전쟁 이데일리 TV에서 저와 지금 현재 채널에 함께하고 있는 수익대장 전문가님과 함께 이제 방송을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데일리 TV 뭐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거기서 수익대장 전문가님과 한번 끝장 배틀을 볼 생각입니다. 주식 누가 더 잘하나 한번 끝장 배틀을 붙어볼 생각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어플 단타사냥꾼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무료 추천주나 섹터 정리 그리고 이제 테마 정리 그리고 산업 분석 그리고 기업 분석을 무료로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고 시황 같은 경우에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어플이니까 모두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산업,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타장인 전문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